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고요. 저는 방송 한 지금 10년 정도 해서 EBS 하고 뭐 기타 방송에서 한 10년 정도 강의 경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직 교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양한 분들 앞에서 강의를 했지만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할 때가 사실 제일 떨리고 사실 좀 긴장이 진짜 많이 돼요. 지금 현재로 이제 EBS FM에서 제가 잉글리시 고고라고 라디오를 썬킴스하고 이제 크리스 란슨 쌤하고 하고 있는데 생방송이거든요. 3년째 생방송을 라디오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오늘 지금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강의하는 게 더 떨리고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 반드시 제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어야겠다. 귀한 선생님들이 시간을 좀 뺏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일단 강의 제목은 이제 Be an Influenc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저 일단 뭐 이렇게 라디오 이제 3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친구가 우리 가끔 이제 TV에 이제 뭐 아침 땡땡이나 이런 데 나오는 이제 크서방이라고 해서요. 우리 크리스 잔슨 쌤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저 훤칠한 미남 선생님은 썬킴 선생님이라고 영어를 좀 그래도 공부하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굉장히 좀 미남이다. 어디 가면 꼭 그 미남이란 말을 강조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미남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라디오 하고 뭐 아프리카 TV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연석 쌤 등등 굉장히 많은 프리랜서 분들하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학교 밖에서 어떻게 보면 제 위치와 영역을 좀 이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 본질은 사실은 그쵸 뭐 학습법도 특강하고 했었는데 본질은 이제 학교 교사거든요. 저 지금 13년 차 교사고 고3 담임이에요. 고3 담임입니다. 어제까지도 이제 저희 반 아이들 뭐 수시 떨어졌다. 선생님 어떡해요? 이런 이제 말을 들으면서 이제 고충을 이제 함께 느끼면서 이제 현장에 같이 있고요. 그래서 뭐 중학교도 근무했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뭐 계속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제 남동생은 또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비교적 좀 잘 알고 있고 선생님들의 어떤 힘든 점과 이런 것들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어떤 공문이 왔었는지 기한이 어떤지 이런 것들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 교사인데요. 한 7, 8년 차부터 이런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어디 가면 처음 어떤 사람들 만났을 때 그쵸? 직업이 뭐예요? 했을 때 제가 섣불리 저는 교사입니다 라고 좀 이게 말을 하기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게 뭐 부끄럽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왠지 교사라고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엄청난 성직자와 같은 어떤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이런 경우가 좀 있고 밤에도 횡단보도도 무단횡단도 못할 때도 있고 마트에 가도 반바지만 입고 가기 좀 힘들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 이렇게 말했죠. 교육업계에 전 몸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업계 뭐 종사자입니다. 이렇게 좀 말을 했었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전문가일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교육 전문가일까? 선생님들한테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과연 나는 교육 전문가일까? 상대방이 물었어요. 학교에 계시니까 교육 전문가겠네요. 라는 이제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묵직하죠, 그죠? 좀 버거운 질문이에요. 이게 교육 전문가라고 좀 대답을 바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요거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교과 전문가라고 하면, 물론 이것도 좀 묵직하긴 하지만, 어떤 전반적인 걸 이제 아우르는 교육 전문가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 전문가가 되려고 일단은 노력을 쭉 이렇게 해오고 있었죠. 근데요, 참 재밌는 게 방송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밖에 어떤 사교육 종사자들도 많이 만나고 프리랜서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자, 그분들 상당수는 이제 당신들을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 가면 안녕하세요, 뭐 영어 스페셜리스트 누구입니다. 전문가 누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느꼈죠. 이게 나는 어떻게 보면 저분보다 더 경력이 많기도 한데 왜 나를 어디 가서 교사라고 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었으며 교과 전문가라고 하기에도 뭔가 좀 내 스스로 좀 왠지 막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A형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게 저는 느꼈어요. 그 밖에 프리랜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교육 쪽에 계신 분들은 자본주의에 가장 빨리 영향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뭔가가 나오면 빨리 이제 솔루션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교육에 계신 분들은 어떤 방향이나 길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당장 뭔가가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고 거꾸로 저는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한 길만 쭉 이렇게 교육만 신성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 자본주의 시장에서 과연 교육은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할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탐구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봤죠. 알파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우려가지고, 그죠? 닳고 닳았는데, 이 4차 혁명 땡땡, 제가 볼 때 프레이밍에 가까운 어떤 비즈니스적 발상에 또는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 속에서 봤을 때 선생님들 만약에 10년, 20년이 지나면 교사라는 직업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대체가 될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대체되기 어렵고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대체되더라 하더라도 한국에서만큼은 대체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교육은 좀 특수합니다. 그죠? 특수해요. 그런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준비를 안 해도 될까요?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뭐를 시사하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 처음에 이제 우리 깨톡이 나오면서 단순 메신저에서 출발했는데 메신저를 한 1000만 명 이상 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운전도 만들고 택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은행까지 나왔습니다. 발상이 이제 거꾸로 이제 잠식을 해버린 거죠. 근데 뭐 다른 은행에서는 당연히 뭐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인지는 하고 있었겠죠. 그죠? 단 투명한 어떤 뭔가 좀 분명한 방향으로 웨이를 가지고 뭔가 좀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죠? 여기 깨톡 뱅크에서 단 1개월 만에 어때요? 우리 다른 은행에서 1년 동안 모은 회원 숫자를 추월해버리는 거예요. 몹시 화가 난 S사 은행 대표님께서는 어딘지 말할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 답은 있죠. 그죠? 거기서 이제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밑에 팀들을 소집해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이 깨톡을 능가할 수 있는 이 은행 솔루션 앱을 만들어봐라. 시간 딱 일주일 주겠다. 과연 일주일 만에 만들었을까요? 만들 수야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두려움에 의해서 쫓기는 시간 속에서 강요된 변화는 그쵸. 이게 창의적인 어떤 결과를 낳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잘 나가고 있죠. 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그래서 학교에 이제 있잖아요. 그죠? 교실에 들어와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도 내가 지금 앞에 있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지금 1초든 2초 후에 아이들은 내 말을 바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죠? 학교에서,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내 목소리를 전달하고 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그렇죠, 이런 계산이 있습니다. 발령 즉시 가능하죠. 그죠? 굉장히 짧은, 숫자는 적지만 이런 게 있고요. 좋아. 선생님들한테도 내 어떤 생각을 조금 전달하려면 이제 부장교사가 돼야 되는데 요건 좀 계산해 보니까 발령 즉시는 아니고 적어도 일정 이후에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죠? 취득 가능해요. 3년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일정을 좀 1년 늦게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늦게 받았으면 점수라도 잘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 제 점수를 처음에 이제 학교에 이제 왔을 때 점수가 교감 선생님께서 선생님 점수 잘 받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못 받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에이 나도 못 받았다 이렇게 또 동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점수를 보시더니 야 선생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게 한참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강의를 하고 있네요. 여튼 다행인데 자 어쨌든 일정 취득은 한 3년 플러스 알파에서 그 정도 되면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동료 선생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요 정도 되는 규모 1000단위 이상의 학생들한테 내 목소리를 주입을 물론 이제 학생들 상당수 많이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하려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그렇죠. 좀 짧게 잡았습니다. 20년 이상 걸리죠. 그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어떤 진급 체계라든지 이런 걸 통했을 때 내 목소리가 전달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그쵸 내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늙어야 된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으면서 나 100만 장자,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늙어야 되죠. 그죠? 그잖아요. 나 한 50억 갖고 싶다. 그러면 200살이 돼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겠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제가 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쵸? 우리가 성공 혹은 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들더라고요. 시간과 그냥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노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노력. 진짜 노력. 근데 앞만 보고 직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결국은 이제 유튜브에 대한 경험이었는데 그게 이제 방향성 중에 한 개였던 거죠. 왜
저는 학교 업무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짬 날 때마다 유튜브라는 걸 계획을 했을까? 바로 아까 같은 고민했던 겁니다. 늙어서 뭔가 내가 한참 나이가 든 다음에 지금과 같은 건강을 담보하지 못할 때 그때 에너지 넘치게 뭔가 내가 전달을 하려고 하면 나 자신을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대가 너무 좋은 시대인 거예요. 신문 같은 거 보다 보면 요즘 아프리카 TV 하는 사람들, 유튜버들, 뭐 혹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SNS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전문가들 혹은 나아가서 비전문가들 그리고 악용하는 사람들까지 혼재돼가지고 진짜가 뭔지를 사실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참 순진하신데 그리고 겸손하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아까 그 세 트라이앵글 중에서 제일 나쁜 트라이앵글 어떻게 보면 가짜가 진짜인 척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위에 있는 교과 전문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쌤들은 또 교육 전문가에 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활용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들려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